다른 면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아트갤러리와 관련돼서 투입된 예산이 총 5억 5천입니다. 단위 세부 사업이 3개. 아트갤러리 운영, 기획 전시 사업, 리모델링. 근데 예산은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획 전시하는 걸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혹시 수감 서류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좋은데요. 2016년 전시 내역은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26. 2017년에 이게 9종류로 내려가요. 2018년에는 5종류입니다. 그래서 근데 심지어 2018년도 5종류 중에서는 성공여고, 그다음에 중랑사진가협회를 빼면 사실상 3개만 기획 전시가 된 거예요. 물론 8월 말까지겠죠. 그래서 중랑아트센터는 우리 동료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봐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 구입비가 1,000,000원이에요.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사무국 1년 도서 구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까지 2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1년 도서 구입비가 200만원인데 아트갤러리 도서 구입비가 1,000,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저 역시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도서 목록을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어떤 아트갤러리에서 어떤 종류의 도서를 구입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한 1,500만 원 정도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구입을 했어요. 리모델링 사업 안에서. 이 부분도 좀 그 세부 내역을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전시 내역을 한번 짚어보시고 연도별로 2017년에서 2018년,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17년, 2017년에서 2018년이 넘어오는 과정에 저는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 외에는 다른 표현이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전시, 기획 전시 요 내용만 놓고 봐도 이런 부분을 예컨대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기셨다라면 사전에 제외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018년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좀 심해지는 경우인데요. 하나의 기획이 2016년은 보통 2주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6건이 가능했겠죠. 근데 2018년의 경우에는 2달 이런 식입니다. 2개월씩. 그래서 이건 좀 어쨌든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트갤러리 아트센터, 아트갤러리에서 아트센터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단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초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면은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 않나, 여기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산을 하는 것은 2017년 예산이 어떻게 잘 사용됐는지를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시즌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2018년 예산 그리고 내년도 운영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접근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은승님 질의하시고요. 네, 배승윤입니다. 그러한 아트센터가 이번 추경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당했죠? 예. 가정이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아트센터. 알겠습니다. 다시 결산으로 돌아와서요. 전문적으로 시설을 하시는 부서가 아니어서 그러셨나 보다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변경권이나 전용권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특히 17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 많이 발생을 했던 게 놓친 부분이 뭐였냐면 관리비. 시설비 편성이 되고서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비로 편성을 안 받아 놔가지고 변경을 하신 건이 좀 몇 건이 돼요.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몇 건이나 되는지? 자, 먼저 49페이지에 아트 갤러리 리모델링에서도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게 관리비가 없어서 변경을 313만 1,000원 변경하셨어요. 관리비가 없었어요. 자, 또 뒤로 넘어오시면 음, 50쪽에 구립도서관 운영에 시설비를 추경에 2억 5천 8천 가격 확보하시면서 여기에도 관리비를 편성을 안 하셔서 바로 이 금액 363만 3천 원이라고 된 부분이 이거 변경해서 쓰신 거예요. 당초에 예산 요구하실 때 얼마나 꼼꼼히 잘 살피셔서 하셔야 되는지를 전년도 결산을 보고 느끼셔야 됩니다, 과장님. 직원들 잘 챙기도록 독려 좀 하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득이하게 전용이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초 예산 수립을 할 때 놓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 예산의 변경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지휘하는 과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50쪽 제가 저보다 더 좋아하는 도서관을 더 좋아하는 후배 의원님들이 생기셔서 제가 가능하면 도서관에 관해서는 언급을 좀 자제하고 제가 후배분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전에 했었던 사업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추경의 예산을 확보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당해년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만을 요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연말에 교부가 됐거나 교부세가 갑자기 내려왔거나 해서 부득이하게 2월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확보를 하고서 2월을 시키는 부분은 추경 예산 요구액 자체가 무리였다라는 소리밖에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립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를 보면 추경에 2억 5,800 요구를 해서 받으셔가지고 사고 2월을 3억 5천을 시키셨어요. 본 예산 것까지 합해서 2월을 시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한테 늘 그런 지적을 전하지 말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동료 의원이 아주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본인이 좋아하는 도서관 사업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추경 예산 확보하시고 당연 집행 못하는 게 계속 누적이 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 그 배가 되는 예산의 페널티를 좀 받으셔야 돼요. 이거 고비 확보했다가 못 쓰는 거 그냥 이렇게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추경에 결산하고서 잔액이 잉여액이 이렇게 남으니까 이걸로 그냥 사업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차원으로 하셔도 안 돼요. 꼭 필요한 거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자, 그 옆에 쪽수를 달리해서 51쪽으로 넘어옵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역시 도서관에 공단의 전출구매도 자산취득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본청에서 본과에서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한다고
2017년도 추경에 이 예산으로 5천만 원 확보하셨어요. 자, 그 앞에 시설되는 시설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뭔가의 자산과 물품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래서 5천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자, 집행은 500만 원이고 2월이 1,900만 원이에요. 근데 잔액은 180원이에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산 현액이 2,500원이에요.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업에 추경에 5천만 원 확보하셨어요. 그럼 예산 현액에 5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현액이 지금 얼마냐면 2,500밖에 안 돼요. 그럼 그 2,500 정도의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추경에 달라고 그래서 드렸는데 이게 정말 무료불급한 사업이어서 요구하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로 갔냐면 2월 시기 시설비로 은근슬쩍 넘어갔어요. 얼마나 주먹국으로 예산 편성 요구하셨는지 반성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이해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 추경에 요구하셨던 거 뭘 하시려고 요구하신지는 아십니까? (2017년도에) 구립도서관에 추경은 어떤 부분에서 요구하셨는지는 파악하셨어요? 이 가구 및 그 전선 장비를 사는 것으로 요구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못하고 이완시키셨죠? 일단 그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가 좀 완결이 좀 돼야 되는데 시설 개선 그 설계 준공 공사가 있는 공사 완결이 안 됨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그 다음 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가구 인테리어하고 난방기를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또 공을 약간 챙겨서 의원님대로 저희가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어쨌든 다 저희들이 세금으로 확보되는 예산이니까요. 가급적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시지 않았을 때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51쪽의 시설관리금 위탁 전출금도 한번 이건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서관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본청에서 꼼꼼히 살펴야 되느냐, 제가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출금에 있어서 경상 전출금이 추경에 9,200만 원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을 보니까 1억 6천이에요. 제가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추경의 확보 자산 취득하겠다고 하고 그 돈은 자산 취득하는 데 쓰이지 않고 시설비로 보내버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부터 이 과의 수장이 되셨으니까 잘 살피셔서 금년도에 참 문화체육과 결산에
제가 너무 메모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어떻게 직원들이 운영을 이걸 다 복잡한데도 하셨는지 모를 만큼 너무 참 변경도 많고 전형도 많고 추경 요구도 많고 2월도 많고 할 수 있는 예산의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문화체육관에서 다 하신 것 같아요. 전열도 2월비도 많고 명시 2월, 사고 2월 하여튼 할 수 있는 예산 결산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항목을 거의 다 한 부분씩은 차지하고 있었던 1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달리 운영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도 알지만 왜 당초 계획을 꼼꼼히 잘 세우셔야 되는지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52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도 있지만 기금도 있습니다. 기금은 보통 그 체육시설에 관한 개고수도 하고요. 또 체육회 운영에 관한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 심사를 할 때 일반 회계에서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편성을 하는 거를 가급적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런 데서 예산 절감을 하고 이거는 본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기금에서 하십시오라고 권하는데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 예산으로 편성해서 늘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중간에 있는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 관리예요.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네. 1억. 자, 이 사업비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냥 포괄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목이 통계목이 없어요. 즉 중랑구 전체의 체육시설 및 신설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의회에서는 뭐라고 권해드리냐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또 편성이 돼서 가니까 이 금액은 가능하면 구비를 전략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편성을 받아 가시는데 하다못해 문화체육과에서 17년도 본 예산에서 편성 받으신 1억도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연도로 4천만 원을 유월을 시키죠. 자,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평상시 체육시설 유지관리 안 하셨다는 거고요. 아니면 할 만한 게 발생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내역을 집행 잔액조사에는 표기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좀 번거롭지만 결산서에 뭐라고 표기하고 이거 2월 10일 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유를 뭐라고 표기를 하셨냐면 차량기기 야구장 그 부분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자, 이 부분 내년에도 요구를 하실 겁니다. 이 사업비 뭐에 쓰실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모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차원으로 포괄적으로 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난 연도에 하려다가 못하고 그 밑에 보면 실내 차량기지 체육시설 설치비 유지관리해서 8억의 돈이 보조금도 받고 교부금도 받고 해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 사업을 포괄 예산 사업비에서 나눠서 하려고 미월시키셨다는 거 이거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도 포괄 예산 1억 요구하면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체육시설의 그 시설 유지는 저희가 전혀 그 예측 못하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럼 과장님 네. 기금 관리하시는 분한테 좀 도움 받아보세요. 기금에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비. 기금에서. 기금 관리하시는 분 과장님한테 기금 세출 내역 보여드리세요. 기금의 체육시설 유지관리나
기타 등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세출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 여기도 제가 찾아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현재는 그 8천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황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의 뭐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항목상으로는 기금 운영에서 현재는 활성화 지원으로 생활체육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의 일단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하시면 개보수도 하시죠? 체육진흥기금에서는 현재 개보수를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체육진흥기금 갖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갖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요. 생활체육 활성화, 전국대회 입상자들 격려금, 지도자 수당, 체육회 운영비, 체육회 사무실 사용료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 기금은 저희 구에 여기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는 만한 시설이 있어서 들어와서 오는 건데 저는 구비를 전략을 하고 이 기금도 물론 우리 구비긴 하지만 이렇게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거를 구 일반 회계를 편성하지 마시고 이제 기금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구비 1억은 전략하자는 제안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모르니까 일반 회계에서 역시 또 포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견해는. 일단 그 기금의 저희가 그 사용은 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그 결정을 내릴지 저희는 또 시급하게 이 시설을 또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것을 쓴다라는 뭐 시일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금이라는 거는 기금 운용의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목표로 사용하겠다라고 정해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체육진흥기금의 개요는 첫 번째가 공공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 관리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구는 지금 첫 번째 거는 전혀 하지 않고 기금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동안 십수년 동안 생활체육 지원 활성화에만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곳에 지금 많은 돈이 있습니다. 자, 일반 회계에서 편성을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시킬 만큼 그 정도로밖에 중요치 않은 항목이라 그러면 고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 저는 다음 연도에는 이 돈은 일반 회계에서 좀 절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실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고요.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러겠다 아니다 답변하시기는 아직 검토도 부족할 거고 혼자 결정하실 사항은 안 되실 테니까요. 이쪽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보니까 검토하셔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일반 회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동의를 하시면 그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답을 듣고 갈 수 있는 사정이 아마 답을 하실 사정이 안 되시나 봅니다.
그리고 또 53쪽에 제가 어린이 눈썰 매장 운영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것도 또한 아직 저희한테 오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교부금 신청할 때 당시의 계획서, 그리고 이게 왜 처음에는 중랑 캠핑숲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사유지 부지로 옮겨가서 토지 사용료를 500만 원씩이나 지불을 했어야 됐는지, 그 변경 이유를 정확히 근거를 갖고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사 했는데 이거 서류 구비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과장님? 일단 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내용은 간략하게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것을 바로 드리고요. 지금 2017년도에 그 눈썰 매장 관련해서 본 예산은 2억 7천으로 잡혀 있었고요. 집행액은 그 해에 500만 원을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 준 적이 없어요. 한 푼도 저희가 안 줬어요. 예, 이거는 네, 저희 네, 이거는 구에서 요청해서 승인받아서 하신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던 게 저희가 2억 7,700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이 왔었고요. 구비가 7,700만 원이 일단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7,700만 원 중에서 2017년 당해년도에 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인 2018년도에 2억 7,200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자, 과장님, 네. 제가 그 과정은 감사 때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죠? 제가 과장님께 감사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예산은 자치단체장께서 요구해서 2억 가져오시고 인센티브 받아온 것 중에서 7,700 그쪽으로 때려 넣으시고, 계획서에서 상에서는 중랑 캠핑숲에다 아이들한테 눈썰 매장 제공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돈 가져오셔 놓고서는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변경이 개인 사유지에다가 이걸 하셨단 말이에요. 변경된 사유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변경된 사유. 네? 그리고 그날 당일날 행사 개장비로 얼마 주셨어요? 얼마 쓰셨어요? 당일날 이거 개장식에 1,000만 원 쓰셨어요. 세부 내역서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감사위원들의 지금 얘기가 말 같지 않으셔요? 지금 감사 지나서 감사 끝날 때까지 다른 부서, 다른 국 다 할 때까지도 지금 안 내시고, 결산할 때까지도 저희한테도 지금 자료도 지금 안 가지고 오시고,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이거? 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거를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감사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변경된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렇게까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 잘못된 거는 부정질문에서 지적을 하든 아니면 지시사항으로 내려보내든 지적사항으로 내려보내든 하게 하려고 기회를 드린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네, 세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언제 주실 거예요? 다 끝나고요? 지금요? 네, 오늘 정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직원분들을 그냥 잘하셨다 격려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이 의회 상임위에 와서 답변하신 거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과장님 혼자서 못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것까지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럼 업무 맡으신 분들이 메모하셨다가 과장님을 좀 도와드리기도 하셔야죠. 그래서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한번 답변석에 서보실래요? 그래서 감사 때 그 정도로 하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자료를 저희가 결산 때 뭔가 잘못된 개선 사항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든지 하려고 요구를 했는 건데 이 결산을 임할 때까지 그런 준비를 안 해주시니까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굳이 톤이 올라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다소 억양이 높아져서 송구스럽긴 한데요. 우리 전 직원분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원래는 참 마무리를 마지막에 54쪽에 있는 걸로 해서 좀 훈훈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계획이 체결이 됐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과 그 사무관리비를 처음에 확보할 때 조금 부족하셨는지 추경에 또 한 약 7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잔액을 보니까 이것도 다 쓰시고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에 비해서 정원수가 가장 조정이 돼야 되는 부서가 저는 문화체육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업무 분장이 돼서 문화와 체육이 분리가 됐으니까 그나마 좀 수월해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 이제까지 과장님께 제가 호통을 치고 과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하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일선 부서에서 너무나 이 기본 경비가 제로가 나오는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우리 국장님이 좀 살펴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료는 받아주시고. 네, 나나 이제. 선배원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한 가지가 있어요. 52쪽에 보시면 체육시설 관리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문화체육관은 어떻게 거의 구비가 80% 이상인데요. 80%까지는 된다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2017년도 예산이 69억 1,300만 원을 예산에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서 또 계속 지금 이 큰 금액들이 추경에서 드러나는 게 100억이라는 돈이 또 추경으로 또 했어. 이것도 구비 매칭 사업인데 구비가 거의 80% 이상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집행은 78억 4천을 했어요. 나머지 또 2월 금액이 23억이나 됩니다. 그 집행 잔액은 3억 8,500. 이거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계획성 없이 아까도 제가 계속 번복했던 게 그건데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물론 제가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축구장이나 가보면 정말 생활체육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서 참 보기는 좋고 너무 흐뭇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다녀가서 몰랐는데 참 흐뭇하고 좋았는데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 제발 지금 계속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 지금부터라도 우리 행정국장님과 또 체육과 과장님께서 정말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거를 자꾸 질책하기 전에 앞으로 잘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잘 이렇게 새겨주시고요. 또 여기에서 인공암벽장 운영에 있어서 자 보세요. 제가 볼 때는 9,700이죠. 9,700이라는 이 운영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 암벽장에서 이런 운영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암벽장. 저는 이 자료 받고 싶습니다. 예, 어디에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쪽은 특히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나오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2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및 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약 105억 정도의 예산이 105억 5천.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도 2017년도에 78억 4,8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월액과 집행 잔액이 약 23억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저희와 재단으로 나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입장에서 나가는 돈이 이제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문화체육시설 기반 조성 약 35억 정도가 저희에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54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밑에서 나가는 돈이 약 64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더 진짜 자료를 이 자료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35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2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요.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다음 연도로 이제 이용을 시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저희가 개보수 지원이라든가 혹은 또 체육시설에 대한 새로 신규 사업의 시설이 다 완공되지 아니함으로 해서 이렇게 다음 연도로 넘어간 이런 2월 사업들이 좀 있어서 4월, 2월 된 집행이 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로 넘어갔다 하지만 아무튼 이런 큰 금액들의 이런 금액이 17년 예산에 69억하고 17년 추격에 73억이 남아있는 돈 빼면은 두 개 합하면은 162억인데 그 짧은 기간에 추경 예산으로 빼가지고 아무리 생활체육에 다 활성화시킨다고 했어도 과연 그게 다 소진이 됐는지 그 돈들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거 자료 좀 뽑아주세요. 이 생활체육에 과연 암벽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운영비가 이렇게까지 들어갈 리가 없다는 저는 몰라요. 짧은 소견에 제 생각이지만 궁금하고요. 역시나 이 큰 금액이 이렇게 움직여졌다는 거 짧은 시간에 추경에 그것도 추경으로 그것도 구비가 80% 이상이고 이 금액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이 자료 좀 받아주세요. 합하면 162억입니다. 17년 예산하고 추경하고 쓰여진 돈이.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 좀 받아주세요. 인공 암벽장 운영비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은승님 질의하십시오. 네, 은수연입니다. 먼저 이 전에 요구했던 민간인 국외여비의 서류를 지금 주셨는데, 자, 요거는 이제 계획서를 주셨거든요. 다녀오셨으면 이거에 대한 평가표도 있으실 거고요. 일체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가시기 전에 계획서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이 항공료 또 일비, 식비 제공을 하신 거에 대한 지급 결의 일체 서류 주시고요. 지금 잠깐 검색을 해보면 여기 가셨던 공연 팀은 인터넷상에는 뜹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원들이 올라와 있는데 확인되는 단원은 5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이 사이트에서 보면 나머지 분은 유령인이세요. 확인이 안 됩니다. 해당 과에서 이거 검토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저희한테 증빙이 될 만한 민간인 10분이 가셨다는 증빙이 될 만한 거를 이렇게 이 불투명한 이런 사진으로 주시면 저희가 확인이 안 돼요. 아, 이게 원본인가요? 자, 이게 이분들이 카자누쿠시에 가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 안에서 공연을 하신 건지 구분이 되질 않으니까요. 저희에게 우리 구비를 투자를 해서 민간인에게 그리고 이분들이 됐다는 거지 왜 이분들이 선정됐다라는 이유도 없고 계획서 말고 실행한 다음에 결과서 그리고 이 대금 지급한 지급 결의서 네, 요거를 전체를 다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지금 제 사무실에 있어서 그런지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10분, 민간인 10분이라고 기억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서류 보고는 9분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차이까지도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요. 제가 방금 추가로 요구한 거하고 잘 확인하겠어 전반적으로 다시 축약을 하셔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카자누쿠시에서 하셨다라는 증명이 이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뭔가 증빙이 될 만한 이분들이 9분이 가셔서 하셨다는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을 할까 아니면 그 부정질문에서 말을 할까 좀 하다가 기왕에 발언권을 얻어서 해당 바에서도 어차피 답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요. 52쪽에 봉화산 근린공원 야외 배드민턴장 조선사업해서 시설비 우리 5억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 17년도에 사고 이월시키시고 그 전해에 명시 이월시키셨고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지를 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혹시 감사 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자리에 없어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금년도에 원인 발생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다 반납하셔야 되는 금액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좀 사전 조사 없이 시에서 좀 무리하게 요 예산이 내려온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곳을 또 우리 주민들에게 체육시설로 드리기 위해서 해당 과의 노력도 저는 뭐 충분했다라고 평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이 이제 상봉일도 신내 이동인데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실진 모르겠지만 저희 중랑구에는 참 자연적인 요소가 좋습니다. 하나는 그게 봉화산이고 하나는 뭐 망우산, 용마산 이렇게 있는데요. 봉화산은 여러 개 동이 걸쳐서 어우러져 있는 산입니다. 즉 뭐 묵동, 중화동, 상봉동, 신내동 이렇게 다 여러 개 동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산인데 유독 상봉 1동에서 이용하시는 진출입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중화동, 묵동에서 또 신내동에서 오는 곳. 특히나 중화동, 묵동, 신내동 쪽에서는 사유지 부분을 많이 매입을 하셔서 주민들께 공원화 시켜드렸어요. 시공원이니까 시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그런데 상봉 1동 주민들이 봉화산을 올라가시는 하기 위해서는 이쪽 구청 뒤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신내 테크노타운 뒤에 정말 조금 오솔길처럼 되는 데를 놨거나 아니면 중화동에 위치한 약수터길을 올라가거나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 봉화산로 우리 구청에서 봉화 삼거리까지 가는 LG 쌍용 아파트 건너편 절사지면이 공원 부지입니다. 용도가. 근데 거기는 처음에 공사할 때 그냥 경사면으로 했는데 그 밑에 토질이 안반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경수를 심을 수가 없어요.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개면에다
그냥 기술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뿌린 다음에 기껏해야 심는 게 해마다 무슨 개나리 조금, 뭐 철쭉 조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정질문도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양쪽 인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불편한 장애인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그쪽에 전동 휠체어나 그냥 휠체어를 밀고 가는 활동 구조인이 같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인도를 현재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확장권에 대한 계획은 이미 지난번에 부정질문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은 다 인정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쪽이 공원 부지이다 보니까 시에 협조 요청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또 너무 일이 겹쳐서 시에서 그 부분을 포함한 중화역까지 용역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 추진이 좀 더뎌지고 있는데 자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5억이 봉화산 근린공원의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절사지면을 깎아내고 어차피 거기는 공원이니까 그곳을 상공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시설 부지로 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시면 훨씬 더 활용도가 좋고 주민들도 이용도가 좋고 또 구청으로 오는 길의 옆면에 잘 조성된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반납을 하지 않고 좋은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금 갑자기 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좀 곤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옥집과 도로과하고 좀 협조를 하셔서요. 가능하면 어렵게 확보한 5억을 반납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서 집행하시는 계획도 한번 검토해봐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니다. 47쪽에 구입연어 합창단 운영에서 보면 제가 신는 거는 4,4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6,6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합창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중랑구에? 합창단의 정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25명의 단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이 단원들이 중랑구에 거주하는 단원들입니까? 다 25명이? 지금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는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지휘자와 이제 반주자는 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이거 단원들 혹시 중랑구에 사는지 타구에 사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그 위촉장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우리 조상 합창단의 단원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그 신청서가 저희한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가지고 위촉장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합창단에 지원서 쓸 때는 중랑구에 살다가 합창단에 단원이 되면 주소가 여기 안 있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그 단원복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5명 다 이거 단원복을 해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벌에 얼마씩 단가가 책정되어 있나요?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그 단원복을 드리고 있고요. 한 벌당 현재 35만 원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한번 그 합창단들 그 대회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우리 과장님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타구의 합창단복, 단복 그 마친 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중랑구의 합창단원들 단복하고 타구의 합창단들이 입은 단복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 의원이 본 결과 죄송합니다. 좀 초라합니다. 어차피 단복을 해주려면 그 단복을 몇 년 입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2년 입고 폐기하라는 건지 그게 단복이 좀 허술합니다. 다른 구의 단복보다. 그리고 또 본연이 지금은 뭐 합창단들 그 대회 하는데 초대장이 안 와서 못 가봤지만 어쨌든 본의원은 어떻게 본의 아니게 그 예술회관도 한번 갔었고 몇 번 거기를 동참을 해서 한번 그 합창 대회를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구는 단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구는 보편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에서 30명 안쪽, 25명도 안 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합창단원들이. 그러면 그런 대회에 나가서 보면 다른 구의 합창단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합창단원들이. 어쨌든 그 우리 합창단도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차라리 이렇게 그냥 성의 없이 또 단원도 이렇게 축적이 안 되면 차라리 합창단을 없애든지 하지 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놔두게 하냐라고 했더니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집행부가. 예전에 한번 그 신년 할애식인가 그렇게 갔었을 때 우리 합창단이 합창을 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원들이 나와서 합창을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제가요. 저기 그 단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야, 우리 중랑구에도 이런 데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좋아해서 이런 학교 같은데 이런 데서 시설을 빌려서 연습을 해서 이렇게 또 구청장 그 신년 할애식 때 와서 이렇게 합창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또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 합창 하시는 분들 잘못하고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단복을 해주려면 또 합창단들은 중랑구의 얼굴이라 그러면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해줄 거면 단복을 좀 장기간 뭐 아주 뭐 몇십 년 입으려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또 입었다가 약간 보수해서 또 입을 수 있게 고쳐서 또 뭐 리본이나 아니면 악세사리를 달아서 다 입을 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좀 본연이 보기에 너무 허술합니다. 혹시 만약에 또 뭐 이번 연도에 그 단복을 이렇게 해줬다 하니까 제가 단복은 좀 보진 않았습니다. 단복을 해줄 때 좀 잘 입을 수 있도록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해주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들이 그 나름대로 합창 대회를 아니면은 그 본연이 이제 지역 행사 때 가보면 합창단들이 무대에 서 있는 걸 별로 못 봤는데 주로 행사 운영비가 지금 여기
11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뭐 행사를 했는지 혹시 그 내역서가 있나요? 행사 운영비는 이제 우리 그 군인여성 합창단이 전국의 그 국제 대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2017년도 당일연도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전국 합창 경연대회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 그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시다가 정기연주회를 또 개최를 한다거나 할 때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했죠? 울산 전국 합창대회 언제 했습니까? 지금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울산 그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대통령상 전국 합창경연대회는 대전 한밭대학교 아트홀 이렇게 지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 언제 참석을 했었나요? 여기 울산 문화예술회관의 그 합창대회를? 예,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요 지금 그 세부 집행 그 내역을 보면 일단 저희는 그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참가하신 이제 여행자 그 단체 보험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속버스라든가 관광버스를 배정해주고 그다음에 가셔서 식사하시는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잤나요? 이 사람 숙박들은 어디서 했나요? 그 거리가 멀 경우에는 이제 숙박을 하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뭐 당일 갔다 온 것으로 대전도 마찬가지로 당일 갔다 오셨다. 그러면 한 번 갔다 왔나요? 그러면 울산 문화 그 예술 합창대회는 한 번 갔다 왔나 봐요. 그럼요? 대전 한밭대학교 아트홀에서 개최된 그 대통령상 전국 합창경연대회 해서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럼 뭐 상 받아온 거는 있나요, 혹시? 어, 2017년도 10월 28일 날 개최된 그 대통령상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럼 우상 받으면 뭐 시상금이나 뭐 시상품이나 아니면은 그냥 뭐 받아온 게 혹시 있습니까? 일단 그 이때 대통령상 전국 합창경연대 은상을 받았을 때 3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오셨습니다. 300만 원 받아온 시상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그 우리 합창단의 그 경연대회 참가 시에 시상금 운영 관련해서는 이보다 그 이전인 2015년도에 저희가 그 거제 합창 경연대회에서
시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시상금 관련해서 분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그런 까닭에 저희가 2016년도에 합창 대회 시상금 및 지원금 운영 방침을 세워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업무 추진비는 시상금 총 금액의 20% 이내, 그다음에 그 보상금 중에서 30% 이내에서 그 지휘자와 반주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사업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운영 50% 이상으로 하도록 그런 그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그 합창단의 그 행사 운영비라든지 실체 업무 추진비라든지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데, 그럼 시상금을 받아갖고 오면 지휘자 얼마, 반주자 얼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분들 뭐 사업비에 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2015년도에 거제도 합창대회에 가서 대상을 받아갖고 와서요, 제가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반주자 얼마, 지휘자 얼마, 통장으로 각각 단원들 통장으로 다 송금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시상금을 받아갖고 와서 또 나름대로 고생해서 시상금 받아온 거를 저희가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시상금 받아온 것을 명분 있게 좀 써야죠. 예를 들어서 단원들끼리 지휘자랑 반주자랑 다 나눠 가졌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회식하는데 얼마, 저녁 먹는데 얼마,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본의원이 그거를 질의를 해서 시상금을 받아갖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중랑구에 뭐 장학금 제도라든지 불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 일부를 쓰고, 그때는 아마 2015년도에는 시상금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썼다 그러면 본의원이 좀 이해가 가지만, 본인들이 수고했다 해서 본인들이 그냥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각각 단원들한테 통장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 회식하고 썼습니다. 저 자료 보면. 이번에도 시상금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물론 지휘자나 반주자가 고생을 해서 약간의 뭐 그 시상금의 몇 프로를 준다는 거는 또 뭐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가지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업 운영비를 뭘 썼습니까? 이분들 나머지 가지고 사업 운영비가 따로 주는데 이분들 사업 운영비 뭘 썼습니까? 저희는 일단 그 수상을 해서 이걸 오시게 되면은 지출 계획을 그 따로 사전에 운영 방침에 따라서 받아가지고 지출 완료된 건에 대해서 정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그 운영 방침에 사업비 및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노력하고 실질에서 또 한 그런 또 공로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 합창단원의 그 수고했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대하며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숙입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당신네들이 자비를 내서 합창을 해서 나름대로 배워서 그런 대회에 나가서 시상금을 받아 갖고 왔으면 본인들이 쓰는 거 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 보면 중랑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나가서 대회 나가서 금상이든 은상이든 동상이든 받아 갖고 오면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좋아해야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예, 합창 그 연습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에서 나름대로 거기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내가 알기로는 월목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도 나가고 있잖아요, 이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시상금을 작돈 크돈 받아갖고 오면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나눠 갖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중랑구를 위해서 뭔가를 나름대로 해야죠.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 담은 얼마라도 나름대로 그거를 부리토끼를 하든 장학기금을 좀 내든 이렇게 해야 되는 명분이 좀 있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노래는 가서 구청에서 구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하고 대회 나가서 시상금 받아갖고 온 건 자기네끼리 그냥 써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2015년도에 제가 그거를 우리 그 담당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하네요. 예, 그 명확하게 2017년도 시상금 받았어요. 뭐 2017년도 지금 2017년도 결산하고 있는데 17년도 얼마를 받았어요? 2017년도에 300만 원. 300만 원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운영 지침의 강제 규정으로 이것을 뭐 중랑구 장학 기금으로 얼마를 내라 하는 그러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또 면밀히 그 검토를 해서 일단 강제 규정을 넣는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없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합창 연습을 해서 중랑구를 대표해서 나가서 시상금을 받아갖고 와서 시상금을 받아갖고 왔으면 본인들이 쓰면은 말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중랑구 주민이 나가서 나름대로 합창대회에 나가서 뭐 상을 받아갖고 와서 왔으면 고맙다고 칭찬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분들이 연습하는 거는 구 예산으로 다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구 예산으로 연습 안 합니까? 구에서는 연습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회를 나가면 중랑구를 대표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상금을 받아갖고 왔으면 무슨 뭐 부리토끼를 하든 뭐 장학금을 내든 그렇게 하라는 기왕은 아니고 이왕이면 일부는 조금 본인들이 떳떳하게 보람있게 우리가 나가서 시상을 해서 이렇게 받아갖고 왔으니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에 어려운 분들을 한테 좀 이렇게 뭐 후원을 좀 한다든지 뭐 이러면 그 마음이 더 따뜻한데 그 본인들이 그 2015년도에도 보면은 그렇게 다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과장한테 앞으로는 시상금 받아갖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회식하고 이런 것도 모자라서 남으니까 각자 개인 통장에 다 넣어줬습니다. 저 그 자료 있습니다. 개인 통장에 다 넣어줬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보기에는 뭐 잘못했다, 뭐 지적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중랑구를 대표해서 나갔으면 나름대로 보람있게 무슨 그 시상금을 좀 써야지. 예? 그냥 자기 개인들끼리 다 그렇게 나눠갖고 식사하고 이러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행정부장 의경입니다. 그 부위원장님, 그 김호수 위원장님 저 집에 부탁드려 제가 했습니다. 일단 시상금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강행 규정은 없는데 좋은 의견입니다. 이 계기로 해서 합창 단원들과 함께 이렇게 의논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강행 규정으로 해서 해달라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요. 저희 합창단원과 지휘자들과 함께 앞으로 시상금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유도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자는 얘기지 무슨 뭐 그 강행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네. 또 예. 그렇게 왜냐하면 구 예산이 안 들어가면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구 예산이 들어가고 중랑구를 대표를 띄고 나가서 나름대로 시상을 받든 뭐 표창을 받든 하면 그
진짜 기뻐하고 좋아하고 칭찬해 줄 일이죠, 사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제 비를 드린 거고, 또한 합창단원들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과장님? 일단 연령 제한은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김영숙 의원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60세에 도래하면 합창을 그만둬야 됩니다. 나 연령이 그렇게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그 65세까지는 65세에 되지만은 어르신이라고 그 나름대로 뭐 경력 우대 뭐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60에서 65세 사이는 그분들을 나름대로 합창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60세 중랑구에서 합창단을 그 연령 때문에 못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면 경로당에 복지관에 갈 수도 없고 연령이 안 돼서 그래서 그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령 제한을 두지 말던지 우리도 자연 나이가 되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로 갈 텐데 60세로 정년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뭐 가요가 아니고 합창은 또 이런 일반 가요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면 65세까지 해주면 65세 이상 되면 우리는 복지관으로 가겠다. 근데 60세로 제한을 두니까 나머지 5년 동안은 뭐 하냐. 우리 하고 싶은 노래를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그 우리 중랑구 조례를 그 원래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연령을 원래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중랑구에는 또 연령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의견입니다. 지금 합창단원을 제가 와서 만나보니까요, 합창단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합창단원도 모집하기도 힘들고, 합창단원의 나름대로 저희한테 요구사항도 많고, 그 소통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일단 우리 합창단을 하시다가 그 중간에 계시는 나이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 문화원에 실버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합창단도 모집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다른들과 한번 수요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김영숙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참 그 합창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게 되니까 그런 그 연령 때문에 그 개입이 생기니까 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국장께서 실버 합창단이 있다고 했는데 실버 합창단도 65세 돼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60세부터 이상. 60세부터요? 네. 근데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언제부터 지난번에 제가 2015년도에는 없었었거든요. 근데 뭐 새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또 실버 합창단이 있다고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혹시라도 물어보면 예. 그것도 한번 우리 중랑구에서 왜냐하면 또 뭐 젊은 사람들이 합창단에 들어오면 진짜 좋죠. 솔직히 예쁘고 잘하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합창단들 얘기 들어보면 그 매주 뭐 주 2회 정도 노래 부르러 이렇게 같이 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 조절하기도 어렵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긴 있습니다. 그분들도 애로사항도 있긴 있는데 연령들이 우리가 이제 그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약간 중간층에 계신 분들이 참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왜냐하면 합창하는 사람은 우리 일반인하고 좀 틀립니다, 목소리가. 그래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65세까지 같이 합창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여튼 합창단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라시는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나란히 지라시는. 52페이지에 양원 꿈꾸는 수도도서관 구성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그 예산이 3억이 있는데 2월액으로 3억이 그대로 나가져서 이거는 2018년도에 다 쓰여질 수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썼습니다. 네. 썼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라시는 아주 올해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시상을 혹시 하셨나요? 우리 고립 합창단이 예, 시상을 받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올해도 있어요? 예, 예. 아 그럼 올해도 다 집행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과장님 상세하게는 모르시고 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집행을 했을까요? 올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미 다. 네. 그리고 이 합창단 단복이 개인당 한 벌에 한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요? 가격이죠? 3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벌에 35만 원.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단복이 몇 백만 원짜리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단복에 맞춘 거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합창단 단복이 실은 그래요. 이렇게 합창단, 구리 합창단을 저는 여러 군데에서 뵀습니다. 왜냐면 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또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공연을 해드리고 있고 어떤 중요한 큰 행사가 있을 시에 나와서 뭐 합창단이 한씩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가끔은 이렇게 접해서 보고요. 하는데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구리 합창대 거기도 나오실 겁니다. 나오셔야 할 텐데 단복이 드레스라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보면요 모두가 똑같이 입고 그 조명 아래서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단복이 뭐 좋으면 더 화려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예산이 또 적은데도 뭐 나가서 이렇게 대회에서 입상도 하시고 이렇게 한 데서 저희 구를 대표하는 중량구 고위 합창단은 실제로 과장님 공인입니다. 공인.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성 합창단은 중량구를 대표해서 가는 한마디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인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김현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도 시정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및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정지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해야 약 10분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정리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